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세아제강지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우리 세아제강지주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하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. 자, 세아제강지주가 오늘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약 8%가량 좀 주가가 하락이 약간 좀 큰 편이죠. 최근 하락에 비해서. 그래서 이런 주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 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고, 또 이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죠. 또 이 해당 내용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또 이슈 좀 살펴보는 시간 전반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전달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 보시면서 가보도록 하죠. 자,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1월 말이었죠. 1월 29일 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도입한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그게 이제 예정되어 있던 날짜가 2월 26일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냥 저평가 기업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. 뭐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당 내용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세아제강 지주 그리고 세아제강 관련된 계열사들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되면서 올랐다.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를 단기적인 재료로 조금 판단을 하여 지금 현재 같이 좀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26일이죠. 그 해당 일정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해당 내용이 뭐 PDF 파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먼저 살펴드리면, 첫 번째 이제 상장사 최소 연일에 1년에 한 번씩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한 계획을 공시해라라고 밝혔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시장 평가를 감안해서 스스로 이제 기업 가치를 분석해서 적정 가치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스스로 평가한다. 이러한 부분이 조금 말이 많죠. 그래서 이 부분 잠시 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,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3년 이상 중장기 기업 가치에 대한 목표 수준과 그 다음에 도달 시점, 뭐 도달 방안 등등 해서 뭐 거래소라든지 자사 홈페이지라든지 뭐 IR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발표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. 그리고 2년차 때부터는 전년도 계획과 뭐 이행 수준 이런 부분들을 공시하라고 했고, 자산이 5천억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이제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좀 공시하도록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26년도에 들어서는 아마 코스피 상장사 전체 의무화가 될 예정이겠고,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ETF 관련된 부분들, 그리고 남은 일정으로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 부분이 실시된다. 그리고 상반기 전에 하반기가 넘어가는 시점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번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좀 주가 하락이 가장 크게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이 기대했던 거라는 조금 다르다라는 좀 실망감이 있었습니다. 왜 달랐는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강제성 있는 공시가 아니라 대부분 자율 공시입니다. 그리고 권고라는 점이고, 이거를 좀 보려면 아무래도 배경이 필요하게 되는데,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일본의 그걸 어느 부분을 모방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일본이 저평가 기업들이 많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부분을 도입할 때 의무화를 시켰거든요. 그러니까 기업들이 왜 제대로 못 가는지, 그 다음에 주주 가치를 제공할 것에 대한 부분을 의무화를 시켰고, 이거를 하지 않는 기업들은 상장 폐지까지 하는 정말 무서운 부분들까지 기업에게 압박을 좀 넣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본처럼 좀 의무화를 시키지 않을까, 기업 주주 재고에 대한 방침을 이게 이런 식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는 자유하였다. 이런 부분이 좀 실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오늘 주가가 이 세아제강 지주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관련 이슈로 올랐던 뭐 전반적인 보험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금융주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오늘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세아지강 역시 아무래도 오늘 하락은 개별적인 악재이기보다는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단기 소멸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망감이 같이 좀 반영을 됐다. 그래서 하락과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러한 기업에 대한 계획 수립, 목표 설정하는 부분을 기업 스스로 평가를 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안 하는 기업들도 많겠죠. 아무래도. 근데 하는 기업은 통해서 뭐 인센티브라고 하는 뭐 세제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ETF 관련해서 좀 같이 좀 협업을 편입을 시켜서 패시브 자금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는
그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자율화하였다. 이런 부분들.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5월에 아까 말씀드린 일정이 있습니다. 아직 이제 1차 세미나고 5월 달에 2차 세미나가 다시 한 번 더 발표가 되면서 6월 달에 해당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될 것으로 현재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련된 일정은 남아 있다라고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선별해 드렸고, 그다음에 세아제강 지주 관련해서 원래 기업 가치인 뭐 적정 가치라던가 그다음에 자회사들의 실적 부분보다는 오늘 좀 이런 부분을 다뤄드렸다. 그다음에 추후에 좀 관련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주 가치 부분뿐만 아니라 뭐 적정 가치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좀 차트로 먼저 보게 되면 지속적인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상승해 주는 모습들 계속해서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우상향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은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이게 이제 장기 이평선 241선, 121선이 되는데 해당 가격 라인 가격으로 보게 되면 19만원과 20만원 사이만 안 깨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이 우상향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다시 한 번 더 24만원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은 이 실적 본질 가치죠. 이 실적과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아제강 지주에 대한 실적이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전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업황 시향이라든지 이 종목에 대한 적정 주가 가치 이런 쪽 계산하는 방법 해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